복음의 향기를 찾아 날아온 일본.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까지 교육 선교가 큰 영향을 주었듯이 일본 기독교 역사에서도 학교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리스 선교사의 흔적과 함께 세상 속에서 복음의 미래를 세워갈 인재들에게 기회와 발판이 되어준 일본 학교들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소녀들의 발자취도 함께 찾아볼 수 있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미야찌만시에 이어 찾아온 고베에서는 과연 어떤 은혜로운 선교 스토리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한적한 분위기 속에 있는 오늘의 첫 번째 성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여기는 약간 도심은 아니고 좀 주택가인데요? 그렇죠. 언덕이 있고 주택가입니다. 여기가 본래 고베 중심지는 아니에요. 네. 고베 중심지는 아닌데 네. 미국의 남감리교회가 남감리교회요? 미국의 남감리교 그러니까 고베가 재밌게 미국의 남감리교회하고 미국의 네. 남장로교회가 털을 잡아요. 그래요? 물론 다른 교파도 철을 다 받지만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네. 남감리교회하고 남장로교회가 중심을 이루면서 어떻게 보면 남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그 어떤 선교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이 고베라고 하는 도시가.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남감리교회가 세운 최초의 대학이고 가장 큰 대학.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요. 그게 이제 관서학원대학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름이요? 네, 관서대학하고는 다른 대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관서대학하고 관서학원대학은 달라요. 근데 관서학원대학이 출발한 곳인데 여기가? 네, 사립대학으로서는 이 관서지방에서는 그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죠. 하나인데 바로 이곳이 최초의 그 관서학원대학이 시작한 장소예요. 그리고 그 채플로 사용되어지던 건물이 이 건물이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물론 1945년도에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는 그 미군의 폭격이 있을 때 네. 이 건물에 지붕이 날아가 가지고 사실은 지붕이 없어졌던 곳인데 네. 일부 파손이 돼서 그랬었지만은 다 원형이 그대로 보존이 돼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런 관서 학원대학의 채플입니다. 1889년 램버스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관서학원대학.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위해 세워진 이곳은 1908년 전문학교로 인가를 받아 그간 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는데요. 1929년 니시노미야에 있는 지금의 캠퍼스로 학교를 이전하며 이제는 역사로 기억되는 장소가 되었지만 관서 지역의 명문 사립대로 꼽히는 간세이 가쿠인 대학의 출발지로서 그 의미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 사실 시작되어진 것은 남감리교 선교사인 램버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1886년에 들어와요, 고베에. 네. 근데 사실 이분은 중국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중국 선교를 해서 중국에서 임기를 마치고 이곳으로 다시 부임해서 남감리교회를 출발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이 램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본 남는 감리교회 출발점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분이 여기 이제 1886년에 들어와서 이 학교를 세우는 것은 1889년에 세워요. 3년 만에 세웠네요. 3년 만에 세우는데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서는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홍콩 차이나 은행의 고베 지점장하고 딜을 해서 돈을 좀 빌리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은행가로서 좀 돈이 많았던 브랜치라고 하는 사람의 헌금도 있었고 두 루트를 통해서 돈을 네. 좀 확보해서 1889년에 대학을 여기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1929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 지금 현재 있는 관서학원대학으로 옮겨요. 네. 자리를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옮기면서 이제 그쪽으로 갔죠. 그리고 이 건물은 이제 매각을 해서 사실은 여기가
고베 시내의 유일한 동물원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예. 동물원인데 동물원 밖에다가 밖으로 요걸 그대로 남겨서 네. 원래 이제 이거 근대 건축물로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 의미 있게 고베시가 이걸 보존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1993년에 완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2006년이죠. 2006년에는 이게 이제 고베 문학관이라고 그래야죠. 고베 출신의 뭐 세계적으로 알려진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가가와 도요히코, 그다음에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뭐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엔도 슈샤크의 글을 안 읽은 사람은 거의 없을 만큼 다 읽은 글인데 바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관으로 지금 현재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베 안에서도 의미 있는 건물이고 또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어떤 문학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니까 나름 고베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건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적어도 이분들의 글을 소설을 읽은 사람들은 다 여기를 찾아오기를 원하죠. 물론 그 가가와 도요히코의 문학관은 별도로 이 시내 큰 중심가에 도요히코의 문학관은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고베 출신 유명한 작가들을 함께 작품을 그리고 그들의 일생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학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램버트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일본 남감리교 선교의 중심지 관서학원대학. 현재 이곳은 고베를 중심으로 활동한 작가들의 발자취를 치밀하게 담아내며 또 다른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출발한 학교는 과연 현재 어떻게 자리하고 있을지 관서학원대학의 오늘이 문득 궁금해집니다. 그럼 관서학원대학이 시작했던 곳이 바로 발상지가 이곳이고, 그렇죠. 그러면 진짜 지금 또 관서학원대학이 또 이렇게 활발하게 또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은 또 다른 곳에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다시 있습니다. 궁금한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관서학원대학의 발상지였던 현 고베 문학관에서 차로 약 30분 떨어진 곳에 있는 간세이 가쿠인 대학 니시노미야 캠퍼스를 향했는데요. 1929년 새로운 터전의 자리를 잡으며 기독교인양과 함께 교육의 역사를 이어온 이곳에는 학교를 상징하는 특별한 건물이 있는데요. 스페니시풍의 시계탑을 보다 보니 다시금 살며시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가 교수님 간세이 가쿠인 학교. 네. 이 학교 자체도 그러면은 보리스 선교사님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지 마. 결국은 이 건축물 자체가 네. 이제 보리스 선교사가 이제 설계를 했고 지었고. 아. 그러면서 이제 보리스는 어쨌든 이 관서 지방 쪽에는 건축에 있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어저께 저희가 갔던 보리스 학교랑 너무 똑같아. 비슷한 거예요. 저기 이 말씀하셨던 스페인풍 그 기와하고 그다음에 이런 건물 자체가 비슷한 거예요. 일본 이 벽이나 뭐 지붕이나 이것은 일본은 대부분 이제 우중충한 좀 검은색 계열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밝은 네. 톤으로 쳤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보리스 선교사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아까 간서학원대학이 이제 출발한 장소에서 이제 본교 건물을 이제 이주한 본교 건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서 1889년에 시작을 해서 일로 이주하는 것은 이제 1929년에 네.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이주를 해서 이제 이쪽에 캠퍼스를 마련하고 지금은 이 캠퍼스가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가 이제 본교 캠퍼스가 되고 네. 전체로 한 2만 5천 명 정도 학생이 있으니까 학생만 꽤 큰 학교가 됐죠. 지금은 규모가. 꽤 큰 학교가 됐는데 어쨌든 이 학교는 미국 남감리교회가 설립한 대학으로서 최초의 대학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남감리교회의 영향을 이제 일본에 크게 미친 선교 학교로서의 이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쨌든 건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보리스 선교사가 이제 본관 건물서부터 시작해서 이건 채플인데 네. 채플 건물 다 설계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건축사적인 측면, 또 선교사로서 보리스 선교사가 남긴 일본 안에서의 영향,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고,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와 관련해서는 이 간서학원대학이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 시대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해내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학교가 다코베에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찾아가게 될 학교도 그렇고, 네. 바로 이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학교는 이제 감리교에 있어서는 이제 유명한 홍현설 박사, 김용옥 박사, 또 연세대학교 총장했던 박대선 박사 같은 분들이 다 이 학교 출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어떻게 조금 진보적인 그런 신학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감리교와 또 연합신학대학에 이제 영향을 줬던 이제 연세대학교 박대선 박사가 이 학교 출신이라고 측면에서 그 외에도 많죠. 지금도 이 학교 출신의 이제 신진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네.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영향을 받은, 특별히 해방 직후에 가장 큰 이제 그 식민지 시대에 공부했던 분들이 이제 해방 이후에 한국 감리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들 가운데 대표적인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고, 장로교에서도 장로교 목사님들 가운데서 김춘배 목사님 같은 분들은 또 김영주 목사님 같은 분들, 장로교사에서 아주 유명한 분들이신데, 물론 장로교 안에서는 좀 그 당시에는 이제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분들로서 이제 좀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장로교 역사에서도 이 학교 출신들의 인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때, 우리 한국 교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이 학교는 큰 역할을 나름 한 학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감리교회 특유의 경건주의 신앙 전통과 진보적 학문 전통이 조화를 이루며 일본 교육선교에 큰 역할을 했던 간세이 가쿠인 대학. 한국 신학계의 거물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곳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런 의미가 있어서일까요? 학교가 유달리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건물 자체도 너무 예뻐가지고 그러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돌아보셔도 되게 의미가 그래요. 있는 것 정말 같고. 특별합니다. 이런 양식의 건물이.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캠퍼스의 낭만. 근데 사실 요즘 학교 같은 경우는 되게 현대적으로만 다 지어져가지고 낭만을 찾기에는 조금 차가운 면이 있는데, 이 학교 학생들은 좀 뭐 저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거닐다 보면은 그런 여유라든가 낭만이라든가 또 풀밭에 앉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같이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도시락 먹고 하는 그런 캠퍼스의 낭만이 여기에는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좁은 공간이지만 그런 캠퍼스 분위기를 살려냈죠. 네. 자연적인 어떤 그런 공간도 네. 넓기 때문이가 아니라, 좁지만 그걸 최대한. 미국처럼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은 네. 좁은 공간에 자연을 그대로 살려서 이런 모습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그러니까요. 뭐 곳곳에 쉽게 쉴 수도 있고, 뭐 자연스럽게 이걸 싹 밀어버리고 뭐 신식 건물로 뭐 15층, 20층, 질 뭐 수도 지하 있겠지만. 뭐 5층 주차장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욕심 안 부리는 것 같아요. 다 2층 건물이잖아요. 학교 네. 캠퍼스 전체가. 본관 건물만 좀 더 넓고 나머지는 다 2층 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저희 또 옆에 또 이제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 만큼 또 신학부 건물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신학부 건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관, 간서학원대학의 본교인데, 네. 이 본교의 중심은 인문학부예요. 인문학부요. 그래서 특별히 신학부 중심에, 아. 신학부 중심에 인문학부가 대부분 여기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더, 뭐랄까, 조용하다 그럴까. 분위기가 좀 엄숙하네. 이렇게 차분하네요. 차분하네요. 굉장히 차분하고. 이렇게만 보면 결코 이제 일본적이지 않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보면요 무슨 리조트 같기도 하고요, 고급 호텔 같기도 하고. 이렇게 똑같이 다 2층 건물로 완성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해요. 이건가? 예, 여기가 이제 신학부 건물. 예. 부끄러고
네, 여기가 신학부 건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학부에서 이제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많이 나왔죠. 여기서 공부하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29년에 여기에 이제 왔으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홍영설 박사나 김영옥 박사나 다 그 이후에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다 여기서 공부했다고 볼 수 있죠. 이 건물을 보시면 또 감회가 새로우실 수 있겠네요. 이 건물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참 여기가 그때만 해도 여기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시골틱할 텐데 네. 어쨌든 그 당시에 여기 와서 만약에 지금은 괜찮은데 뭐 그 당시 이런 규모의 이런 건물이면은 이 지역에서는 되게 명물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도 이렇게 현대식 건물들이 세워지는 것은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당시에 이 언덕 위에 이런 건물들이 섰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서양식 건물이 섰다는 것은 이쪽 지역에서도 사실은 특별한 거죠. 그러네요. 네. 일본에서도 캠퍼스가 아름다운 대학으로 손꼽히는 간세이 가쿠인 대학.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고풍스러운 분위기마저 느껴지는 이곳은 항상 꿈꿔왔던 캠퍼스의 낭만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사명으로 지은 건물 곳곳에서 세월 속에 진하게 묻어나오는 고리스 선교사의 정성과 사랑도 캠퍼스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학교에 들어오니까 되게 신기롭고 여기가 이제 저희 등 뒤로 있는 데가 학교 본관이잖아요. 학교의 네, 어떻게 네. 심장부. 네. 되게 멋있네요. 아무래도 보리스 선교사가 어쨌든 이쪽 지역에서 특별히 이제 캠퍼스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신경을 좀 더 썼을 것이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쪽 지역에 이런 서양식 건물이 크게 선다는 것 자체가, 낯선 것이기도 했고,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어쨌든, 1929년에 건물들을 짓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이 학교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쪽 일본 서부 지방의 큰 문화유산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이제 한국인 지도자들이 양성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우리가 찾아온 네.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학교를 거니는 것만이라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또 거기에 대해 여기 깃들어 있는 그 선교사님의 정신이라든가 또 그런 신앙의 유산들이 저희가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여 있는 걸 밟고 지나간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역시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제 고베를 찾아와서 고베 지역의 선교사들의 활동과 그다음에 우리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역사적 어떤 그 과정들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로서는 또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역사는 그냥 역사로 남아있으면 의미가 없고 그것을 계속 되뇌이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들춰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러면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역사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역사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아니라 그거를 끊임없이 다시 이렇게 되새김질 할 수 있는 네.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네. 그건 사장되죠. 잊혀지는 역사. 잊혀지면 결국 역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네. 역사 속에 의식되지 않은 것이 되고 말죠. 좀 학생들이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이제 조금 활기가 있어 보이네요, 학교가. 그래요. 그렇죠. 살짝 언밸런스하긴 한데요, 교수님. 이 학교 내에 또 이렇게 푸드트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식 발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굉장히 큰 매장을 만들고, 근데 그 공간을 지금 현재 공간에서 만들어내기는 어려우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의 어떤 필요를 아하.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아침 못 먹고 온 친구들 있으면 이렇게 그렇지. 일본식 오므라이스, 그다음에 밥. 저희도 뭐 간단하게 하나 사볼까 봐요. 대학 캠퍼스 안에 줄겨 서 있는 푸드트럭. 간단한 간식부터 식사까지 그 종류도 꽤나 다양합니다.
저건 좀 특이한 것 같아. 하나 사볼까요? すいませんね。はい。これは何ですか？あ、チップスです。 아, 칩. は 아, 고구마 칩이야. 고구마 칩 하나, 저거는 뭘까요? 그건 칩이고, 요거는 뭐? 고구마 い。こ 마탕? れ雪芋で外がサクサクになってる。 그러면 요거 하나씩 하나 사볼까요? 一つずつ。一つずつ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お待たせしました。 요거 하나만 더 주세요. 요거. 아, ごめん、すみませんね。いや、私初めて来ましたそう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面白くて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 마탕인데 그냥 설탕을 입힌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다른 조청을 해야겠죠? 야, 학교에서 먹는 학교 푸드트럭에서 파는 마탕. 아는 맛. 아, 그래? 근데 도청이 아니라 설탕을 해서 그런지 야, 이걸 굉장히 크게 만들었네. 야, 앞에 안 좋아할 수가 없다. 나 이게 그러니까 고구마가 이만한 건 진짜 크는 거잖아요. 이게 얇게 쓴다는 거. 사실 지금 학생들은 막 수업 받으려고 강의실 가는데 저희는 먹고 있으니까 조금 미안하긴 해도 한국에서 겪어보지 못한 색다른 일본 대학의 문화는 성지 투어 속 나름의 재미있는 경험이 되었는데요. 작은 추억과 은혜로운 역사를 마음에 가득 품고 간세이 가쿠인 대학을 나서봅니다. 이번에 찾아갈 곳도 고베의 간세이 가쿠인 대학과 관련이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도 특별한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여기는 또 딱 봐도 건물을 봐도 여기도 보리스 선교사님 또 이렇게 관서대학교랑 관서학원대학이랑 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본래 간서학원대학은 아니었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여기 찾아온 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네. 하나는 보리스 선교사가 지은 건물이 이 안에 네. 두 채가 있어요. 두 채가 그것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리스 선교사가 얼마나 이제 큰 영향을 미쳤냐 하는 걸 또 하나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오래 전에 그 안산의 그 샘골교회, 샘골교회, 알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했었던 최용신 네. 선생을 우리가 기억하죠. 기억하죠. 바로 최용신 선생이 1934년에 유학을 왔던 학교예요. 이세화 학교가요? 그러니까 본래 이 세화학교가 본래 세화가 아니었고 네. 세화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은 1941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학교가 세워진 것은 1884년이에요. 오. 굉장히 오래된 그러네요. 학교죠. 굉장히 오래된 학교인데 그때 학교 이름은 고베 여자 신학교였어요. 아, 그 고베 여자 신학교로 최용신 선생님이 이쪽으로 1934년에 유학을 온 거예요. 그 학교가 이 학교예요. 이 학교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찾아왔는 건데 이 세화로 바뀐 이름은 이 세화로 바뀐 것이 1941년 그러니까 일제 거의 말기에 와서 이제 바뀐 것인데 그 전까지는 이제 고베 여자 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있었고 그 고베 여자 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최용신 선생이 1934년에 유학을 왔다가 사실은 유학을 계속하지 못하고 돌아갔죠. 몇 개월 있다가 바로 돌아갔죠. 이제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래서 최용신 선생이 머물렀던 그 건물이 두 곳이 있는데 네. 이 안에 두 곳이 있는데 사실은 그 건물들에서 이제 최용신 선생이 짬집안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글들을 썼었죠. 그런 사연이 이제 이곳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25이라는 짧은 생애를 농촌 계몽에 헌신하며 소설 상록수의 실제 모델이 된 최용신 선생. 바로 그녀가 1934년 잠시 몸담았던 학교가 바로 고베신학교라고 불렸던 이곳인데요.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006년에 네. 2006년에 이 학교하고 관서학원대학하고 합병을 해요. 합병해서 법인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제 관서학원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관서학원대학 교육부와 그다음에 세와 단기 대학이 이제 여기에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역사 이어지네요. 그래서 법인이 하나로 하나로 통합되면서 이제 본래 세화학교가 이제 없어지게 됐죠. 없어지게 되고 이제 관서학원대학에 이제 학부로 이제 이렇게 개편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온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들어가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네. 아쉽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역사가 있는 곳에 왔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관서학원대학 캠퍼스에 오면 또 여기를 같이 들러서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는 사실 그 요코하마나 좀 그런 쪽에서 선교사님들이 또 활동했고 우리랑 좀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고베가 남감리교 중심의 어떤 그런 선교부가 있다 보니까는 또 거기에 관련된 그런 학교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최용신 선생의 그런 발자취가 이거 곳곳에서 묻어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의 이제 그 선교 출발 거점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요코하마가 이제 개항 도시다 보니 요코하마가 이제 메이지 가꾸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그건 북장로교 출발점이 돼요. 여기는 이제 남감리교하고 남장로교 출발점이 돼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다음에 찾아갈 것이 남장로교와 관련된 역사를 찾아가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저 밑에로는 이제 나가사키는 이제 가톨릭 중심이 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북해도에 홋카이도도 이제 또 하나의 거점이 되죠. 그래서 일본의 선교 거점 크게 본다 그러면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이제 저 위에서부터 홋카이도, 그다음에 요코하마, 여기 고베 이렇게 되고 가톨릭은 이제 나가사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아마 거의 얼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베 지역에 이렇게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곳을 찾는다고 하면 남감리 교회와 남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가 바로 물론 성공회도 약간 관계를 또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회도 그런 역사가 이제 고베 지역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남감리교 선교부에서 설립한 최초의 학교 관서학원 대학을 중심으로 알아본 선교의 역사.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독교에 족적을 남겼던 인물들도 함께 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일본에서의 성지 투어가 우리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고 견문을 넓히는데 보탬이 되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